패치를 이용한 DLL 로딩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리버싱 핵심 원리조의 우동규라고 합니다. 우선 개요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대상 프로그램의 이제 예제 파일을 통해서 직접 P 구조를 수정해서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마다 원하는 DLL이 로딩되도록 DLL을 강제로 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일종의 크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하기 전에 환경을 설명드리고 한번 쭉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문서를 읽은 뒤 제가 실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 환경은 XP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습 파일은 리버싱 핵심 원리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간단한 텍스트 뷰어 파일.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하여 실행했을 때 myhack.dll이라는 파일을 로딩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뷰어를 통해서 그 IDT, import directory table을 통해서 빈 공간을 확인하면 우선 지금 이 부분이 IDT의 RVA 값인데요. 84cc. 지금 사이즈는 64바이트이고요. RAW, 파일에서 오프셋은 160, 164예요. 위치가 import 테이블이. 지금 보시면 import directory 테이블에서 지금 IDT는 R 데이터 영역의 섹션에 존재하는데요. IDT는 IID 구조체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열의 마지막은 널 구조체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 널 구조체로 끝나고요. 임포트하는 DLL 파일 하나당 IID 구조체가 하나씩 필요해요. DLL 하나하나당 구조체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지금 구조체 하나의 크기는 14바이트고요. 1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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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바이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 곱하기 하면 총 64바이트. 여기서 설명드린 64바이트가 있는 것으로 있고요. 지금 이 P뷰에서 이 주소를, 이 84cc 주소를 파일 오프셋으로 변환하면 지금 76cc라는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를 확인해보면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76cc에서 772F 64바이트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DLL 하나 더 로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하나 더 붙이고 널구 첫째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뒤에 어떤 데이터 값이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다가 어떻게 덮어서 쓸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IDT를 이동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에서처럼 덧붙일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IDT 전체를 다른 넓은 위치로 옮긴 후 새로운 IID를 추가해야 돼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파일의 다른 빈 영역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섹션의 크기를 늘리고 세 번째는 파일 끝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는데 지금 이 텍스트 위에 예제 파일을 봤을 때 이 뒷부분에 알맞은 크기가 비어 있거든요. 널 패딩 영역이라고 해서 이 널 패딩 영역이 이제 IID를 옮길 위치예요. 지금 이 부분 8060 이 부분에다가 옮길 거예요. 옮기기 전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영역이 빈 영역이 맞는지, 그러니까 널 패딩 영역인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널로 써져 있지만 널이라고 해서 다 널 패딩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하려면 이 섹션 헤더 RDT의 섹션 헤더를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션 헤더는 섹션에 대한 위치, 크기, 속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버추얼 사이즈와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이 데이터를 비교해서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버추얼 사이즈와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두 섹션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버추얼 사이즈는 메모리에서의 sek션의 크기를 가지고요. 이 말의 뜻은 파일이 실행되었을 때 메모리에 로딩될 때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 지금 여기 EC56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나머지 사용되지 않는 영역의 크기는 지금 이 값에서 값을 빼주면 1AA, 2200에서 EC56을 빼면 1AA라는 값이 나오고 이 위치에는 이제 IDT를 재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끝부분이 널로 채워져 있어도 무조건 널 패딩 영역이 아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영역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import 테이블 RVA 값을 변경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 빈 공간에다가 그 IID로 옮겼기 때문에 이 옮긴 이제 위치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84cc와 size 보시면 그 IDT의 위치입니다. IDT의 위치와 크기를 알려주는데 이 위치가 이제 옮길 거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텍스트 뷰어 파일에서 import table RVA 값은 84cc다. 이 RVA 값을 새로운 IDT의 RVA 값인 8060으로 변경하고 사이즈 값을 64에서 14를 더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DLL 파일 하나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구조체 하나당 14바이트니까 14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오프셋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이 파일 오프셋에 가서 8060이라는 RVA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를 7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 임포트 테이블 제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실습에서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지만 차후에 나중에 다른 파일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바운드 임포트 테이블은 DLL 로딩 속도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텍스트 뷰 제가 이제 예제 파일이 텍스트 뷰잖아요. 그 파일로 봤을 땐 지금 00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테이블은 옵션으로서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제거한다. 0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제거가 그냥 0으로. 현재 지금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0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려 줄 필요가 없고요. 다른 파일을 패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옵션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0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존재하면서 값이 존재하면서 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실행할 때 에러가 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새로운 IDT를 생성하는데 보시면 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옮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새로 지정해준 위치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7260이라고 이거는 파일 오프셋인데 아까 RVA 값이 몇으로 바꿨더라? 8060 네, 이걸 파일 오프셋으로 이제 변환하면 이 726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되고요. 옮긴 후에 이제 myhack 3.dll 이 파일을 로딩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제 위한 IID를 구성해서 새로 생성한 IDT의 끝에 추가하면 됩니다. 널 구조체를 제한 위치 지금 여기까지가 4개째고 여기부터가 널 구조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IID의 구조체를 확인해 보면 지금 멤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성, INT 이걸 IN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타임, 데이트 스탬프, 뭐 forward chain, 그 다음 뭐 name, IAT 이걸 가리키는 이런 필드들인데 지금 값들을 세팅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6번에서 세팅을 할 건데 IID 구조체 멤버들은 또 다른 자료 구조 INT, name, IAT 지금 INT, name, IAT 네. 이 부분 이제 이 값을 가리키는 RVA 값을 가지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패치한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 표에 맞게 세팅하면 된다는데 이 RVA 값을 RAW 변환했을 때 이렇게 각각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이 B형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주소를 가리키는 거. RVA 값. 그래서 RVA 값인데 이게 다 가리키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INT, 그 다음 name, IAT. 네. 그러니까 이제 8D00에서는 INT 값을 가지고 8D10에서는 name, 8D20에서는 IAT, INT, 그 다음 여기 name, 그 다음에 IAT.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int와 iat 값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 지금 덤이라는 이렇게 값을 썼는데, 이게 함수예요. 함수, 불러들어 함수. 그냥 예제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int, name, iat. 보시면, 네, 방금 다 설명드린 건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int는 이제 RVA 값을 가지는 거고요. 배열의 각 원소는 임포트하는 함수의 ordinal, 2바이트와 ordinal, 여기 보시면, ordinal 2바이트. 맞나? 각 원소는 ordinal 2바이트와 펑션 name string 구조체 형식의 주소를 나타내며, 배열의 끝은 null이다. 이건 이 부분인가 봐요. 네, 이 부분 int. 배열의 끝은 null로 되어 있다. 또 int에는 한 개의 원소가 있고 그 값은 8D30이다. 그 주소가 가면 임포트하려는 함수, 지금 이 더미가 함수의 주소예요. 함수. ordinal 2바이트와 함수 이름 문자열 더미가 나타난다. name은 이제 임포트하는 함수를 제공하는 DLL 파일의 이름 문자열이고요. 지금 그 파일은 DLL myhack3.dll 파일이고요. IAT 역시 RVA 배열이고 각 원소는 int와 같은 값을 가져도 좋고 다른 값을 가져도 됩니다. 이게 int가 정확하다면이에요. int가 정확하다면 int는 다른 값을 가져와도 어차피 실행 시 p로드에 의해 메모리상의 iat 위치는 실제 함수 주소로 덮어 써지기 때문에 뭐 같은 값을 가져도 되고 다른 값을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iat 섹션의 특성을 변경해줘야 돼요. iat 이제 p로드에서 메모리에 로딩 될 때 실제 함수 주소로 덮어 쓰기 때문에 헤더 섹션은 반드시 이 쓰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p로더가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R 데이터에서 보시면 지금 특성이 쓰기 속성은 보이지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쓰기 속성 같은 경우에는 80000000 이렇게 속성 값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지금 이 값이 40000000 뭐 40이잖아요. 여기서 8을 더하면 8이니까 C, 16진수니까 C00000040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쓰기 속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예제 파일의 IAT는 원래부터 R 데이터 섹션에 존재했고 R 데이터 sek션은 원래부터 쓰기 속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패치한 이 예제 파일에서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미지 옵셔널 헤더에서 구조체의 데이터 디렉토리 배열 중 import address table IAT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것에 명시된 주소 영역 6000에서 154만큼 이 IAT가 존재하면 그 섹션에는 쓰기 속성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쓰기 속성을 주지 않으려면 기존 IAT 영역 뒤에 더미 함수를 위한 IAT를 추가시키고 import address table 8바이트를 늘려주면 돼. 지금 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쓰기 속성을 나오고요. 이렇게 모든 패치 작업이 이로써 끝이 나고 파일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DLL 파일을 로딩하는데요. 이 DLL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무슨 어디 URL 그걸 HTML 소스 코드 가져오는 건데 네, 보시면 이렇게 DLL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할게요. 실습으로 일단 크게 해요. 지금 이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따로 패킹된 건 없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예제 파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일단 p뷰어를 통해서 R 데이터 쓰기 속성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R 데이터의 벡터리 테이블 정상적으로 아직 myhack3.dll 파일이 추가 안 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꼭 패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가
보시면 일단 IDT 지금 여기 볼 수 있거든요. 뷰를 통해서 파일 오프셋이랑 이제 RVA 이걸 다 볼 수 있는데 일단 84cc 아까 전에 말씀드린 84cc 이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로 일단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RVA 값이기 때문에 파일 오프셋으로 변환해줘야 되니까 파일 오프셋 76cc 76cc 네 여기서부터네요. 76cc에서 772F 76cc에서 772F 길이 64바이트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다. 84cc RVA 값 84cc 사이즈 64바이트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우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 아까 전에 널 패딩 영역 이 부분이 있는데요. 따로 계산은 아까 전에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바로 덮어 쓰도록 할게요.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기를 해야 돼요. 방금 삽입이랑 쓰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착각한 게 있었는데 이 삽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 크기가 바뀌잖아요.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삽입이 됐기 때문에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이 섹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덮어 쓰시면 됩니다. 있는 크기에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이렇게 덮어 쓰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뒤에 다시 프리뷰 했다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값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84cc 이 부분을 7260 이 부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64바이트를 14바이트를 더한 78바이트만큼 그러면 160에서 160 옵셋 하시면 84cc를 7260 넣나? 7260 그래서 8060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80, 그 다음에 14바이트를 더한 값 78바이트 네,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또 확인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바운드리 임포트 테이블 명령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생각이 안 나네. 써줘야 되는데 지금 IDT까지 이동했고요. IDT 이동하고 여기 쓰기 속성은 어차피 RVA 값도 608C78로 이렇게 변경해줬고 임포트 테이블은 건드릴 필요 없었고요. 새로운 IDT 이렇게 여기 옮겨놨으니까 이 부분을 멤버의 필드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세팅할게요. 시간 절약할게요. 이 비용으로 갑니다. 604
이 부분이에요. 아까 넓고 시작되는 부분이. 00, 8, 아, 00, 8D00, 그 다음에 10, 8D0, 10, 8D0, 그 다음에 20, 8.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 8D00과 10과 20에 해당하는 위치가 파일 오프셋이 7F00부터거든요. 여기 7F00. 이 부분은 3082. 마이너스 DLL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3082 써주고, 64, 75, 60, 79 이렇게 써주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끝이 났고요. 빌드에 맞게.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이 쓰기 속성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이 쓰기 속성의 파일 오프셋이 220이네요. 220으로 가서 이 부분이 C로 8을 더한 값 맨 앞자리를 8을 더한 값 C로 해주면 C0, 00, 00, 40 이렇게 있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끝. 네, 끝납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넣을 때 뭔가 반응이 있고 원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어떤 걸 가져오고 뭘 가져왔지? 이거네요. 인덱스. 네, 구글의 이 메인 화면 이걸 가지고 왔네. index.html 이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겠지만 그래도 텍스트 뷰에 네, myhack 3.dll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이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네. 어떤 툴이요?